트라이로그 3자 대화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정편집자입니다. 김 PD입니다. 네, 김 작가입니다. 네, 오늘은 빈 벤더스 감독의 영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예요. 1999년 작품이고요. 그 쿠바의 아바나에 있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이라는 그런 공연장에서 연주했던 뮤지션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쿠바 혁명 네.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렇죠. 네. 좀 뮤지션들을 이제 5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네. 하는 네. 그런 프로젝트인 거고, 이거를 아마 이 음반을 단 6일 정도 그렇죠. 녹음을 네. 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렇죠. 이제 음악 프로듀서인 라이쿠더가 이제 그 전에 같이 작업했었던 빈 벤더스 감독님한테 정말 쿠바에 멋진 뮤지션들이 있다라고 다큐멘터리 녹음을 할 것 같은데 다큐멘터리를 같이 촬영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시작된 걸로. 네. 예. 원래 그 쿠바 음악에 그 PD님이 감독이 관심이 많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꽁꽁 숨어 있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생업을 하시느라고 각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네.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이분들이 그때 거의 막 80대 막 이러신 분들도 많고 하고 굉장히 막 급하게 그 그러니까, 미션 중에 노래하시는 이브라임 페레르 같은 경우는 막 급하게 가자 그래가지고 겨우 세수하고 막 이렇게 옷 좀 갈아입을게 하는데 그것도 빨리 서두르고 막 이런 그러니까요. 분위기로 해서 스튜디오에 다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25년 전에 이게 처음 개봉이 됐는데 네.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. 그렇죠. 특히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저도 CD를 직접 사가지고 계속 그 반복해서 듣고 아 정말 그 쿠바라는 나라를 동경하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붐이라 가지고 최근까지 그 브로드웨이에서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이라는 뮤지컬을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엄청난 영화죠. 그쵸. 그러니까 그 6일 만에 아까 그 앨범 녹음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막 한참을 무슨 모여가지고 합주를 하면서 연습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런데 그 이전에 뭐 몇십 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기 그러니까, 때문에 또 수십 년간의 그 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냥 그게 몸에 자연스럽게. 내재되어 있던 맞아요. 어떤 거를 그냥 툭 건드려주니까 자리를 마련해 드리니 그냥 튀어나온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그 영화의 시작도 이제 그 프로듀서 분이 아들하고 같이 자동차인가 오토바이 타고 이제 쭉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를 이야기하잖아요. 그래서 그 만나러 그 이브람 페레 이런 가수는 정말 그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이분을 꼭 찾아야 된다고 쿠바의 뭐 넷킨콜이다 이러면서 처음에 만나러 들어가는 이제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그 이브람 분의 목소리가 들리고 노래가 처음에 시작이 되잖아요. 저는 이제 그 영화 다 보고 나서도 그 장면, 그 딱 이브람 그분의 노래 부르시면서 그 눈빛하고 그 카메라 각도 되게 좀 독특하게 계속 비추잖아요. 그러니까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처음에 그 녹음하러 들어가가지고 그 피아노 연주하시는 그 루벤 곤잘레스 이분이 피아노 연주를 하고 그 부른 노래가 도스 가르데니아스 치자꽃 두송이 그댈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이거를 긴장을 풀려고 그냥 흥얼흥얼 하듯이 그냥 부르신 거래요. 그런데 그 이제 녹음실에 그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그 소리를 올리고 그냥 그대로 녹음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이브라임 페레르 이분이 앨범 자켓에도 있는 분인데 이 사진이 그 스튜디오 그 녹음하러 오시는 두 번째 날에 그냥 걸어 오시는 모습인데 너무 멋있다. 너무 멋있죠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 감동을 했을까? 물론 이제 연로하신 분들의 어떤 뭐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에 감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우리가 쿠바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
잘은 모르잖아요. 근데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참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. 경제적으로도. 그런데, 경제적으로. 그런데 이분들이 뭐 구두 닦기도 하시고 벌써 연로하셔가지고 90세 넘고 뭐 물론 발레 교습소에 반주도 하시고 하시는데 뭔가 그 힘든 삶 속에서 그 예술로 그거를 성화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, 그렇죠. 네, 그 목소리에 벌써 연륜이 다 묻어 나오잖아요. 그 살아온 악기예요, 악기. 그러니까 사람이 아끼고 그 이브람 그 처음 등장하는 네. 장면은 그분의 진짜 얼굴 자체가 그냥 어떻게 살아오신지가 너무 그대로 눈빛과 드러나니까 표정이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근데 계시죠. 눈빛이 막 반짝반짝 까맣고 반짝반짝 빛나시는 그분이 그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게 침묵? 그 노래. CLNCO 뭐 이런 근데 가사도 너무 좋잖아요. 가사도 뭐 이제 뭐 꽃이 뭐 마당에 꽃이 있는데 꽃들에게 뭐 내 삶의 고통을 뭐 알리고 싶지 않다 뭐 그리고 말하지 말자 이런 뭐 꽃들에게 보이기 싫어요. 보이기 싫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냥 거기서 너무 삶의 막 그런 처연함과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신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드러나니까. 근데 이런 가사를 만약에 그냥 다른 가수가 불렀으면 이렇게 안 와닿았을 것 같아. 그니까. 근데 이 화면과 이분들의 오랜 그 세월에 쌓인 연륜 이런 게 노래에 다 목소리에 묻어나니까 그래서 가사를 다 들여다보게 되면서 더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그거를 빈 벤더스 감독님이 너무 그 장면을 잘 살린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출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시간은 많지 않고 주어진 시간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을 효과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? 이제 그 원테이크로 계속해서 롱테이크로 보이잖아요. 그게 이제 지금은 당시에는 뭐 저기 뭐지 그 짐벌 그 말고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정말 예우를 다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잘 촬영했다라는 생각을 해요. 원테이크로 그 감정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뭐 현란하게 지금 카메라 여러 대를 뻗쳐서 막 편집을 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있는 듯한 같이 완전 빠져들잖아요. 그 장면에서는 맞아, 내가 그 현장에 그냥 있는 현장에 있는 거 것처럼 몰입돼가지고 그러니까 스테디캠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잘 전략적으로 잘 촬영을 연출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영화를 다 보고 시간이 지나도 딱 기억나는 장면은 저는 그 장면. 그 이브람과 그 유일한 여성 멤버 두 분이 두 분이 노래 마주보고 부르시는 장면은 진짜 계속 생각나는 것 같고 그 여자분도 너무 스타일이 너무 좋으시잖아요. 멋있으시죠. 약간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 굉장히 화사한 옷을 잘 즐겨 입으시고 눈썹이 독특하시잖아요. 눈썹 이렇게 그려. 그러니까 눈썹을 저도 밀고 그렇게 그리고 싶다 막. 아무나 소화하기 힘든. 그 눈썹과 그 터번을 쓰시고 그게 너무 스타일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멋있죠. 그냥 그분도 그 노래 제가 이분 노래도 좋아하는 게 되게 많은데 요비 이렇게 시작하는 요비라는 노래 제목이 나는 보았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어요. 이런 것도 있고 한데. 그 80대 이럴 때도 공연하시는 걸 보면은 공연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. 저 우리나라 2016년도에 공연을 했을 거예요. 그런데 그때 또 이미 연로하신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앉아서 부르시거나 아니면 젊은 뮤지션들이 와가지고 많이 무대를 채우긴 했어요. 그런데 그게 아쉽지가 않았던 게 노래에 본인 타임이 왔을 때 노래를 하시는데 에너지가요. 저는 자리 저기 멀리 떨어져 무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정말 리스펙하는 또 그게 아디오스 공연이었어가지고 지금 아니면 못 볼 것 같아 그러고 막 쫓아왔었는데 그때 한복 입고 아리랑도 부르셨어요. 진짜요? 와. 그러니까 참 그 음악이 장르가 볼레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아프리카 음악과 함께 이게 그 힘든 삶의 그 미국을 말하자면 블루스 같은 그런 가사도 그렇고 그 리듬이 벌써
그 삶을 애환을 담고 그러니까. 있는 것 근데 같아요. 리듬은 막 흥겨운 게 많은 그런 곡도 많은데 좀 슬프죠. 예, 그게 맞아요. 너무 매력이 그러니까 그게 쿠바의 역사하고도 관련이 그쵸. 있을 것 같고 네. 어쨌든 스페인 지배를 뭐 400년 정도 받았고 또 미국하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쿠바라는 나라의 역사하고 뗄 수가 없을 것 같아. 그런 것들은. 그쵸, 우리로 치면 아리랑 같이 예, 말씀하신 그런 애환을 달래주는 노동력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 그런 게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가락 자체가. 네. 저는 그 각각 이제 좋았던 네. 노래가 또 다르잖아요. 네. 뭐 찬찬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, 근데 저는 아까 그 침묵이랑 네. 그 여자 멤버 그분이 이제 왜냐면 이건 다큐 영화니까 본인들이 뮤지션들이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. 하죠. 뭐 그쵸. 이브라함도 네. 그렇고, 근데 이분도 이제 걸어가시면서 그 길에서 네.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지나간 사람하고도 이야기하고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. 그게 그게 아마 벤테 아니었었나요? 네, 그게 뭐 이제 20년 20년 동안 사랑을 했어도 지금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내용인데 그 노래를 가면서 부르시는데 또 그냥 동네 아주머니도 그 노래를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서 그런 걸 부르시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.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쿠바 하면은 뭐 이렇게 그 바다가 하얀 막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예. 그걸 배경으로 그 춤추는 남녀 그런데 예. 그게 뭐 섭외된 무용수들이 아니라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도 누구를 그렇게 그냥 거기 이렇게 맞아요. 누가 있어도 그냥 그런 무대가 연출될 것 같아요. 무대가 되어버리는. 그러니까 네. 삶이 네. 그냥 예술이고. 그러니까 쿠바 사람들이 참 궁금한데 사실은 미국 그 안방에서 나름 미국 이게 경제 제도를 받으면서 나름 독자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. 전 세계 따져봐도 그렇게 미국의 입김에 지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는 많지 않은데 대단해요. 나름 자부심이 엄청날 것 같아. 그래서 그 삶에도 벌써 그런 그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할지라도 그걸 예술로 다 채워서 삶을 사는 모습이 그래서 꼭 쿠바 풍경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궁금하고 뭔가 자유로워. 네. 쿠바 하면 약간 그냥 어떤 그쵸. 자유로움, 네. 그냥 해변 그 방파제 거기서 약간 연인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막 키스하는 연인들. 뭔가 그리고 그냥 그런 데서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그냥 자연스러운 동네 분들. 그러니까 다 그런 분 거기 쿠바에 가면 길에서 그냥 어느 분을 붙들고 얘기를 해도 그냥 음악에 대한 얘기든 인생에 대한 얘기든 그런 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얘기가 통할 것 같은 분들. 그러니까 카스트로나 저기 그 체게바라 이렇게 연설하는 거 스페인어로 연설하는 걸 들어보면 음악 같아요. 뭔가 이렇게 잘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맞아요. 진짜 쿠바 지금 요즘은 또 잠깐 잊고 있다. 예전에는 진짜 쿠바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낭만과 연결이 되고 맞아요. 쿠바에 가면 막 그 라이브 클럽에 가보고 싶고 그런 생각을 다들 하죠. 우리나라에서는 소화하기 힘든 그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원피스 머리에 있으면 이렇게 뭣도 하나 달고 그러고 그런 클럽을 이렇게 가서 뭐 춤을 같이 그거가 즐기고 로망이라고 싶고. 하시는 분들 많아요. 그 원피스 저는 원피스를 입고 싶진 않은데 긴 거 입으세요. 그 라이브 클럽에 가서 그냥 그런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그쵸. 젖어들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. 그냥 어딜 들어가도 그냥 다들 그냥 어느 정도 하시는 잠깐 저랑 있을 처음 것 같아요. 만나셨을 때도 그렇죠. 쿠바 이야기를 하셨어요. 쿠바에 가보고 그쵸. 싶고 쿠바에 가서 뭐 와인을 마시거나 맥주를 마시거나 춤을 추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냥 저의 꿈 중에 하나였는데 그 쿠바에 그 어느 오래된 밀론가에 가서 거기 멋진 노신사분과 탱고를 추고 싶다는 탱고를 추고 싶다. 구체적입니다. 제 꿈은. 탱고를 배워보고 싶다. 근데 의외로 제가 아는 어떤 저희 또래 작가분도 그 쿠바에 가고 싶다. 쿠바에 가서 약간 이제 아이를 다 키워놓고 가면 자기가 이제 중년이 돼서 쿠바에 가서
그렇게 와인이나 맥주를 마시면서 춤을 추고 싶다. 같이 가자.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네. 작가님하고도 우리 같이 가요. 같이 가요. 가자고.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그쵸. 모르지만 그냥 계속 네. 서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. 네. 우리 쿠바 같이 가요. 막 같이 가요. 이러면서 네.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. 쿠바는 좀 로망. 그러니까 영화가 나온 25년 전쯤에 우리하고 아마 수교 그때쯤에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비자를 받고 이제 갈 수는 있는 그 전에는 북한하고도 같이 공동 수교가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갈 수 없는 땅이었는데 지금은 비자 받고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은 그 아바나 그 방파제 그쪽에서 되게 젊은이들이 막 케이팝 춤도 연습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글 학교도 있고 한국에 관심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뭐지 이제 생명시대라고 환경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면서 선배 PD가 이제 쿠바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경제 제재를 받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수입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좋은 점으로 작용해가지고 뭐 각 집마다 아파트에 다 텃밭을 가꾸고 뭐 이런 환경 친환경적인 비료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걸 지지한 적이 있었거든요. 아, 그 참, 예, 그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뭔가 정신적으로나 참 그렇게 자부심 있게 살아가는 나라. 대단한 것 같아요. 궁금해요, 진짜. 근데 이 뮤지션들이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녹음하기 위해서 하는 그 연주하는 그 장면도 그렇고 무대에서도 연주할 때도 그렇고 정말 멋있지 않나요? 멋있어요. 멋있고 네. 그 뮤지션들 소개할 때 제일 처음에 등장하신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 꿈바이 세븐도 네, 그분도 진짜 그때 이미 90 정도 여기 되셨으니까. 멤버 중에 가장 고령이시고 한데 네, 가장 정정해 보이시고 넘치시고 뭐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. 뭐 해장하는 법 이런 거. 차 이렇게 차 타고 다니시면서 그 부에노기스타 소셜클럽 어디 있는지 알아요? 그러면서 막 길거리에 있는 좀 연세 있는 분들 저분 좀 아실 것 같아 이래서 말 걸면서 또 이제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한테 맞아요. 해장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? 그래서 닭스프, 닭목을 넣은 스프 무조금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거라서 시가를 끊임없이 그분은 5살 때부터 시가를 피우셨다고. 그 할머니가 시가 맞아요. 좀 붙여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쿠바는 진짜 그랬다고. 그 딱 몇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그 올드카, 시가, 하얀 파도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어쨌든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 중간에 이제 음악이 나오면서 그 시가 공장에서 담배 만드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들도 나오긴 하죠.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라는 모든 전 세계를 인정하는 서사가 있잖아요. 혁명, 뭐 쿠바 혁명, 체게바라, 여러 의미에서 참 그 사람들이 궁금하고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. 아직 못 가봐가지고. 빈 벤더스 감독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최근에 그 감독님 작품으로는 완벽한 하루인가요? 퍼펙트 데이. 퍼펙트 데이. 네. 그거를 가장 최근에 본 것 같은데요. 그것도 단기간에 일본에 있는 공중 화장실 프로젝트 이렇게 들었어요. 그러니까 조금 디자인적으로 좀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거를 촬영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받으셨는데 그거 다큐를 제작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그 제작 기간도 짧고 제작비도 많이 높지 않은 책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영화가 너무 멋진 영화가 나왔죠. 맞아요. 그러니까 15일 동안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하루야마, 히루야마, 그쪽 헷갈리네. 아무튼 이제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 남자인데 중년 남자가 이제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정말 일상의 열심히 루틴을 그 일주일 동안 감독한테는 이야기 안 했는데 일주일 동안 직접 그렇게 실습을 했다 그러더라고.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. 화장실 청소하는 거. 정말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어떤 영화가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일상의 좀 그런 루틴 소중함을 좀 다큐적으로 그랬다고 할까? 담백하게. 그 루틴에서 끝나지 않고 그분도 사진 촬영하시잖아요. 그게 본인의 어떤 해방구 같은 그것도 예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쵸. 항상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아니
그러니까 빈 벤더스 감독님은 다큐멘터리와 픽션을 교차해가면서 작업을 계속 해오셨어요. 뭐 파리, 텍사스, Don't Come Knocking, 뭐 그런 픽션 영화, Land of Plenty부터 해서 다큐멘터리도 벌써 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소금의 땅, 그 살가두, 맞아요. 브라질의 사진 작가에 대한 흑백 영화로 이렇게 또 피나 그 무용소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약간 이 경향성을 보이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예술, 좀 예술 하시는 분도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으신 것 같고, 영화 또 특색을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? 접근 자체가 조금 다큐멘터리적이라 그럴까요? 그러니까 도커먼 나킹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뭔가 그 미국 외딴 시골 이런 중소도시에서 일어날 법한 캐릭터와 이야기를 그렸고, 지금 퍼펙트 데이즈도 뭔가 빈 벤더스 감독이 물론 연출자가 생각하는 일본에 대한 인상과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을 아주 잘 들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에서도 쿠바를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된 것 같고, 감독님 자체도 키도 엄청 크시고 멋있으시죠. 독일 45년 태생이신데 191cm 카리스마가 그 뭐라 그럴까, 저 유러피언 좀 지적인 유러피언의 전혀 불어도 하시고 영어도 하시고 물론 몇 개 국어 막 하시는구나.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연출 감독으로서 벌써 이제 그러니까 80세가 이제 넘어시는데 계속 그렇게 힘 안 들이시고 빨리 또 찍으시고 픽션과 다큐멘터리를 오가면서 작업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대단하시고 부럽고. 대가들은 정말 그러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정말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작품도 나오고, 또 여기 영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참여한 뮤지션들도 정말 짧은 기간 안에 그냥 무대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다 해내시고 이미 하는데 다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작만 하면 맞아, 대단하십니다. 그게 너무 부러워요. 계속 나이 들어서도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. 그게 이제 그 퍼펙트 데이즈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게 히로야마 그 극 중에 주인공 남자 이름이 이제 그 일본 오즈 야스지로 감독님의 50년대 작품 그 도쿄 스토리에 나오는 그 늙으신 아버지 부모님이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가족도 저기 자손들을 만나본다는 이야기잖아요. 그 쓸쓸한 풍경 정서를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할아버지 이름도 히로야마에서 오마주한 거죠. 이제 그 영화 빌린 비율도 그렇고 3대2로 그래서 뭔가 그 일본의 이제 연출자가 느꼈던 그런 감정과 그런 오마주를 영화에서 충분히 잘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.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일 좋은 장면이 그 두 뮤지션이 노래 부른 장면이었고, 뭐 더 인상적인 장면들 뭐 있으셨어요? 저도 그 장면 좋았고, 또 무대에서 그 뮤지션들이 서로 이렇게 이게 계획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자연스럽게 흥이 나서 웃으면서 하듯이 하는데 그냥 미소 띠면서 이렇게 화답하듯이, 그리고 또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무한 신뢰하는. 그러니까. 그랬을 때 저는 잠시 그 함춘호님 기타리스트님이랑 송창식 가수님의 무대가 생각이 나게 됐어요. 너무 자연스럽게 두 분 이렇게 하실 때, 근데 그 송창식 가수님도 그분도 매일매일 이렇게 연습하신다고 들었거든요. 지금도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서로의 신뢰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과거에 한때 잘했던 가수 이런 게 아니라 현재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한. 맞아요. 그 이브라함하고 그 유일한 여성 멤버 그분하고 둘이 노래 부르는 장면, 그 치자꽃인가? 두송이 그 노래
부르시면서 거의 마지막에는 네. 그 무대에서, 무대에서 맞아요. 눈물을 흘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노래 거의 네. 끝나갈 때쯤 네. 눈이 다 벌써 부르시고 촉촉해지다가 나서, 네. 눈물 흘리는 장면에 네. 진짜 감동이 있고 또 두 그러니까 분이 아마 약간 그 노래를 하는 내내 아마 그 감정. 속으로 울고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정말 프로인 게 울어버리지 않잖아요. 아, 다 그러니까. 끝까지 끝까지. 완곡하신 네. 거잖아요. 하시고 나서 그거 이제 다 노래가 끝났을 때 이제 그 쌓여있던 이거를 눈물로 하시는데 다정하게 너무 서로 그러니까 닦아주시죠. 위로해주고 저는 네.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가수분들이 세상에 제일 행복할 것 같아. 그렇지 않아요? 노래를 못해서 그런지 노래를 저렇게 부르면 너무 감정이 다 해소가 되잖아요. 그래서 너무 노래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너무 부럽다. 뭔가 이런 그 노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정화되는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뭔가 그 꾹꾹 쌓인 찌꺼기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런 거 다 그런 걸 가지고 씻어내고. 노래를 부르면 네. 사람들의 감동을 네. 줄 수도 없고. 그리고 또 그 가수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가수라 그러면은 관객을 대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앙금이 있는 채로 무대에 서는 거 예의가 아닐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. 그래서 뭔가 씻어내는 과정 네. 이런 거 계속 하시지 않을까. 그러니까 멋진 직업이네요. 네. 피디님은 어떤 게 네. 제일 좀 어떤 장면? 글쎄 아까 그 계속 뱅글뱅글 도는 그러니까 이제 네. 카메라 워킹. 뿐만 아니라 네. 또 여러 네. 다 가수를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잖아요. 근데 아무래도 이 영화는 그 음악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게 음악이 주는 게 아주 즉각적이잖아요. 그 감정 전달이라든지 그런 게 그 막 가사를 찾아보려고 그러고 막 CD가 나오면 또 계속 그것도 사보려고 그랬고 그런 엄청난 팬덤을 만든 영화가 아닌가. 빈 벤더스 감독님의 여러 필모그래피 중에서 역작으로 저는 이제 꼽고 싶은 작품이거든요. 다큐멘터리라는 게 이런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거기서 잘 드러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영화 흐름도 전반적으로 정말 쭉 자연스러운 네, 것이 자연스럽고. 음악의 흐름도 그렇고 그리고 억지로 막 이 음악을 여기 넣어야 되니까 이 장면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고 어쨌든 뮤지션들이 본인 소개를 하잖아요. 네. 나는 누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브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머니를 12살 때 여의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하고 음악이 같이 어우러지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이브라임 같은 경우는 또 마지막 거의 다큐 끝날 때쯤에 되게 화려한 빨간 재킷에 황금색 정말 황금색 노란색이 입으시고 그 노래도 뭔가 되게 불타오르네 뭐 이런 너무 멋있잖아요. 처음에 사실 등장할 때는 할아버지인데 되게 시골 소년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수줍기도 하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약간 처음에는 그런 순박한 소년 느낌이 있었는데 영화가 계속될수록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. 키도 의외로 또 크시더라고요. 진짜 그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부르는 모습은 진짜 멋있다. 그냥 마지막 마지막에 승화를 하시는 맞아요. 그때 그 마지막 나레이션에서 뭐 사실 2년 전에 노래 부르는 걸 그만두려고 했다. 뭐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은퇴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예술이니까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. 결국 그러니까 예술이 우리 인간을 좀 구원하고 자유케 하지 않을까. 물질적인 그 풍요, 가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. 그 빈 벤더스 감독님의 다큐멘터리 특히나 쭉 이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맞아요. 쿠바 가보고 싶네요. 같이 가요. 같이 가고 다음에 싶은 나라. 쿠바 해변에서 이렇게 아니면 그 바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아니 이루어질지도 아닐지도 모르는데 맨날 서로 거짓말하는 거예요. 우리 쿠바 같이 가요. 뭐 우리 뉴욕 같이 가요. 뉴욕. 맨날 그런 이야기로 그냥 사는 거죠. 뭐. 네, 같이 가요. 네, 꼭. 네, 일단 이 정도 할까요? 그럴까요? 여기서 마칠까요? 네. 네, 지금까지 트라이얼 로그 3자 대화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